네,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몇 카트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예, 예. 지금 저게 말이죠. 이 촛불 집회 때 이른바 그 명박산성 뭐 아시죠? 그 사진인데 예. 저건 누구 작품입니까? 혹시 박영준 차관 작품 아닙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각하 쌉시다 이런 거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게 저는 희화화돼 갖고 사용되는데 네.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면은 서울시에요. 의경이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위를 막는 경찰이 9,000명밖에 안 됩니다. 당시에 4, 5만 명씩 몰렸습니다. 그러면 정부 종합청사가 있고 광화문에 그 다음에 청와대가 있고 국가 주요 핵심 시설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시위대한테 그것도 사실은 그때 불법적인 시위인데 뚫려갖고 만약에 그게 점령당하거나 점거당하거나 또 어떤 화재가 나거나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막을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광화문 대로를 막고 나면 더 골목들이 또 비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게 아이디어가 나와서 경찰 아이디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거지. 저게 어떤 소통을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법 시위를 막는 그 수많은 시위를 막는 그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정권 초기에 잠깐 야인 생활 몇 달 하셨었죠? 8개월 정도 됐죠. 그때 모습인데 그때 심정은 어땠고 그 가족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내가 아빠가 이거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다? 뭐 가족들한테는 뭐 그날 2008년 6월 9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청와대를 떠나면서 사표를 제 손으로 쓰고 그다음에 제가 책 딱 2권을 딱 두고 나왔습니다. 단서를 그대로 놔두고 유익실장님이 지리 철학을 전공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독일에서 세계 지리학회 사무총장이시고 그분이 쓴 장소의 의미라는 책 2권만 딱 두고 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참 한편으로서 굉장히 허전하고 허탈하고 근데 누구를 만나고 싶진 않고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10시 반쯤 이렇게 일어났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사람하고 그 딸내미는 막 내울어 갖고 눈이 막 퉁퉁 부었고 그런데 아들놈이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의아해가 야 인마 아빠가 인마 이제 백수 됐는데 니 뭐 좋아하고 그렇게 웃냐 그랬더니 괜찮아. 이제 아빠 돌려받았잖아. 그러더라고요. 한편으로 되게 가슴 아팠습니다. 네. 자, OS 퀴즈 한번 가보시죠. 자, 이 OS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들으면 됩니까? 네. 들으면 더 돼 있나요? 네. 이명박 정부는 성공한 정권이다. 아직 1년 남았으니까요. 성공할 정권이다라고. 성공할 정권이다.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미흡한 건 많았고 부족한 건 많고 실수도 많았습니다만은 크게 길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도약하는데 깃털은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왕비서, 왕차관 주변의 시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시기? 글쎄. 그게 좀 크다고 보죠. 꼭 그만은 아닌데, 그게 좀 크다고 보죠. 이상득 의원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를 더 믿어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신뢰를 받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동지에서 적이 되는 건 종이 한 장 차이다. 여러분이랑 그렇게 되셨죠? 여러분하고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왜냐면은 의자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박근혜 대표님하고 가까운 의원들이 저를 공개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 친이 설마 친이 내부에서 왜냐면 애정이 더 깊기 때문에 그게 약간 상처 입으면요 더 상처가 크더라고요. 자, 어린 시절 대구에서 소문난 천재 소년이었다. 대구가 제 고향은 아닙니다.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 나왔는데 거기에 제가 대구 근교에 있는 경상북도 칠곡군이라는 곳이 태어났는데 거기 초등학교에 있다가 대구 초등학교 전학 갔습니다. 그 초등학교 있을 때 IQ 검사할 때 아마 제가 150이 넘었던 150이요? 넘었던 것 같은데 제 키만 하시네요. 그래갖고 뭐 군이 조금 떠들썩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럼 뭐 일단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천재였다. 천재였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수치상으로만? 수치상으로. 나라를 위해서
형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상득 의원의 뜻을 과장해서 전달한 적이 있다. 단 한 번도. 대통령에게. 네, 단 한 번도. 그럼 뭐 없습니다. 들어주시죠. 그런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네.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 네. 한번 보시죠. 예. 네. 저는 항상 이전에는 달려갔는데 좀 지원 상태는 어떻게 간략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양한 채굴하고 가장 생산성 있는 찾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위증을 처벌받으면 처벌받겠습니다. CNK의 경우는 다이아몬드도 생산하시잖아요. 그쪽으로 좀 업무 비중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생산이 없어요. 다이아몬드 생산이 없나요? 뭐 공업용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없고요. 글쎄 지금 만들어서 미지를 잡아주니까 생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든 언론이고 또 정부기관이고 현장을 답사를 해서 확인해 보는 사람이 없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거 없는 그런 자료라는 얘기지. 근거 없는 결과물이다. 네, 지금 보신 게 이제 예. 이른바 CNK 주가 조작 예. 사건인데 예, 이 CNK라는 회사가 예. 카메룬에서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 채굴권을 따냈다. 그리고 주가가 이제 뛰고 했는데 네. 그 뒤에 음. 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박영준 왕차관이 계시다. 카메룬을 가게 된 계기는요. 원래 두 번째 제가 아프리카 갈 때인데 탄자니아에서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 인 아프리카라고 수학 회장이 하는 그 큰 아프리카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한 세션에 책임을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간 계기에 이제 아프리카의 동부 아프리카의 적도기니라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조그만 나라인데 PPP 기준, 즉 물가를 감안한 구매력 기준으로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가 국민소득 물가 감안하면 2만 5천 불 수준이거든요. 또 한국은 더 잘 사는 아프리카도 있는 거라 그걸 꼭 한 가봐야 된다는 제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카메룬 나라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 적도기니로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네. 카메룬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현지에 갔는데 첫 미팅이 그 나라 총리입니다. 총리하고 미팅을 하는데 제가 다른 양국 간의 현안을 쭉 얘기하고 난 뒤에 제가 일부러 한번 딱 던져봤습니다. 당신 나라는 자원도 특히 광물 자원이 많아갖고 뭐 니켈, 뭐 망간, 뭐 코발트 이런 게 많은데 금도 많고 다이아몬드도 딱 가르니까 총리가 그래서 제 말을 딱 자르면서 나오더라고. 그 다이아몬드 올 초에 제가 그때 5월달인 것 같습니다. 네. 올 초에 우리 대통령이 원래는 본격적으로 다이아몬드 개발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거는 한국 개발하고 한다. 회사 이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CNK. 예. 그래갖고 그때 CNK인가 하여튼 뭐 그 현지 법인 이름이었어요. 제가 그 뭔지 모르겠는데 코코였나요? 코코였나? 예. 그럴 쓸 거야 아마.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저도 깜짝 놀랐죠. 한 나라의 총리가 그나라 넘버 2인데 그렇게 딱 회사 일까지 아니까 이거는 실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총리 그러면은 한국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끝이에요. 공식적으로 가서 공식적으로 만나고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서 마이닝 컨벤션에 갔었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게 전체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2010년 5월에 처음 알았다. 이 CNK 관련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앞서 1년 전 2009년 5월에 김은석 총리실 외교안보 네. 정책관이 카메룬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했으니까 분명히 이 CNK 측 사람을 만났겠죠. 글쎄 모르시 만난지. 그건 뭐 개연성이 당연히 네. 그거는 거기서 5년 동안 일을 했었다는데 네. 당연히 네. 안 만났을 수가 없죠. 그런데 가실 때 김은석 그 정책관하고 같이 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년 전에 갔다 온 분이 그 사이에 경과 보고를 한다거나 앞서서 얘기를 안 하고 두 분 사이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네. 하는 분들인데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없이 박 차관께서 그게 김은석 대사가 네. 그 건으로 간 게 아니고요. 네. 그게 다이아몬드 일로 갔으면은 뭐 보고가 제대로 됐겠죠. 근데 그 당시는 보고가 거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럼 2010년 5월 이전에는 CNK라는 회사의 그 존재나 5월이 아니고요. 예. 제가 5월은 출장을 5월 가는 거고 네.
출장 가기 전에 보고받았으니까 네. 아마 3월 말이나 4월 정도 됐을 3월 말 4월에 예, 그때 보고받았어요? 제 집무실에서 네.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인터뷰에는 2010년 5월에야 CNK를 처음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더라고요. 아, 그거는 우리가 기억 차이가 있을 네. 수 있죠. 제가 네. 워낙 뭐 여러 번 출장 얘기로 안 됐다는 얘기죠? 출장 가기 전에 보고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분들께 두 개인데 하나는 외교통상부에서 사실 CNK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최소 4.1억 캐럿이다 라고 해서 이게 주가가 확 폭발한 거 아닙니까? 네. 외교통상부에서 구체적인 기업 이름을 거론하면서 보도자료를 낸 것 자체가 문제가 네. 있는데 네. 이것은 박영준 총리실 차장과 함께 일했던 김은석 외교부 정책관이 외교통상부로 가면서 네. 박영준 차장의 입김으로 네. 외교통상부에서 더 크게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네. 이거는 박영준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보도자료를 냈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네. 저도 그 본사를 내는 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네. 몰랐고 나중에 알고 있는데 왜 저걸 수치까지 얘기했을까 네. 좀 오바했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외교부 직원들이 뭐 아시겠습니다만 CNK 주식을 또 샀잖아요. 그 당시에 이 공직자들은 저하고 같이 간 공직자들이 혹시 유혹을 받을까봐 공항에서 VIP 이러면서 다 불렀습니다. 모아서 제가 간곡히다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분 역사에 보듯이 왜 피의 다이아몬드를 하고 왜 눈물의 다이아몬드를 하냐. 이게 여러분들 봤다시피 이 나라 정부가 인허가 과정에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 관련되고 당신들이 재산에 욕심을 내거나 뭐 주식에 욕심을 내면은 반드시 화를 미칠 거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과거 프랑스 같이 했던 것처럼 이런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무슨 다이아몬드만 바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양국 간의 협력, 아프리카 땅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만들고 또 이런 거 개발을 통해서 그 나라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서 이게 이제 돈 높은 걸로 가는 그런 차원을 알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외교부 책에도 직원들은 예, 이 책에도 뭐 그런 언급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당신이 미스터 아프리카인데 이 책에도 그게 언급이 글쎄요. 나와 있지만 실제로 저 이게 사실 다 인터넷에서 찾은 거거든요. 예, 자료가 거기에도 보면은 조중표 그 총실 국무조정실장 또 근데 그 지금 박 차관이랑 친하다고 하는 방송사 간부 K씨도 200만 주 주식을 갖고 있거든요. 예, 예. 자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하신 게 이 예. 사람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나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산 사람이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무 공무원에 관해서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조중표 전 실장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같이 근무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앞뒤로 근무를 근데 하시지 그걸 제가 않습니까? 책임져야 됩니까? 그까지? 아, 책임은 아니지만 면식이 있으신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아니죠. 조중표 씨는 그 네. 이전에 이미 그 사람들하고 알고 있었고 네. 저는 조중표 씨가 여기 그런 걸 전혀 몰랐거든요. 네. 최근까지 진짜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저하고 친하다는 뭐 KC 방송사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야당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네. 카메룬에서 주식 그 다이아몬드가 터지면 오덕균 회장이 코스닥 시장에서 충분히 이 장난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2010년 카메룬에. 그거는 제가 모르죠. 제가 어떤 제가 같이 가는 기업을 뒷조사를 해갖고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네. 제 실무진에서 아까 말씀드린 투명하게 제가 제 일정을 공개하고 거기에 같이 갈 기업을 모집을 하면은 거기서 밑에서 선정을 해갖고 오면은 전 데려갑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데리고 가는 기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 가서 만난 기억 만났습니다. 네. 근데 그럼 제가 그 외국에 가갖고 그것도 우리나라 대기업단의 중소기업이 그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외면해야 됩니까? 아니죠. 영향력, 그러니까 예. 제가 그러면 한국 기업을 안 도와주고 예. 국록을 넣는 사람이 네. 중국 기업을 도와줘야 됩니까? 일본 기업을 도와줘야 됩니까? 박영준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는 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뭐 돈을 받았다, 주식을 샀다 이런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죠. 네네.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이제 자원 외교 우리가 뭐 하나 세게 터트려야 된다. 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과도하게 그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이를테면 지금 뭐 투자금으로 많이 돈도 정부들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돈 나간 부분들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완벽하게 공개되지 않은 거 네. 그 다음에 카메룬에서처럼 뭔가 한 건 우리가 잡았다라고 선전하고 싶은 욕망 이런 과도한 욕망들이 그 결국은 이 사태를 불러일으켰고 그 사태의 진앙에 박영준이 있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요 예. 아프리카나 자원외교를 하면서 늘 네. 강조한 게 있습니다. 저는 민간기업에서 봤을 때 잘합니다. 대우가 미얀마 가스선 개발을 해서 예. 15년 걸렸습니다.
영국이 브리티시 피트룸이 국회에 브렌트 유전 선거한 게요. 35곡만에 성공했습니다. 그거 하나 뚫는데요. 3천만 달러 이상 줍니다. 에너지 자원 개발에 그만치 기다려주고 수많은 실패를 겪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에너지 자원 외교를 아프리카를 통해서 많이 했지만은 그 성과는요, 제대에 나오지 않는 걸 제가 너무나 잘합니다. 다음 정부, 아니 그 다음 정부 됐어야 나옵니다. 저는 항상 회의할 때 그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기다려주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기다려주고 실패를 용인해줘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럴 용의가 없으면은 아예 접어야 된다. 그 자원 투자를 뭐 1년 내에 성과를 내라, 뭐 왜 뭐 2년 내에 안 넣느냐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다이아몬드 관련해서 왜 우리는 이게 유망한 주식인 줄 알고 샀는데 자기들끼리만 돈 벌려먹고 나는 지금 바보 됐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정부가 개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통상부가 보도자료 내용이 부적절한 있었다는 걸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한데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정책적인 어떤 국가에 가면 어떤 기업을 이렇게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 도와줘야지. 그러면 내가 어떤 기업 도와줄까? 진짜 그거는 그거에 의해서 그 관련된 주가가 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UAE 원전 수주하니까 한전, KPS라든지 한전, 뭐 현대그전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그다음 또 떨어집니다. 그게 떨어지는데 그것까지 그 일을 했던 사람한테 다 책임져라.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니 근데 검증을 지금 부실히 하신 거 아닙니까? 게다가 요만한 거 하나 나와도요, 그게 수백억을 합니다. 다른 자원하고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보도에 보면 요만한 거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큰 거 하나 나오면요, 그거 하나는 수백억이 다른 자원하고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자기네 돈을 들여서 하는 경우지. 근데 국가가 지원해 준 게 뭐 있습니까? 국가가 지금 거기 현장을 가서 만나시고 잡고 지원해주겠다 이런 말씀 하셨으니까 지금 논란이 아니 그러면은 그 나라 총리를 만났는데 네. 그 부분을 내가 확인을 했잖아요. 하는데 그러면 한국 기업이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 기업 해주지 마라 할까요? 아니 그러나 업무상에 이를테면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아니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그 정도를 네.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총선 출마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네. 않습니까? 근데